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천회장도 이제 마지막 방송을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신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고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좀 쉬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쉬는 게 아니었어요. 또 내일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또 내일 열심히 일을 하려면은 오늘 또 편안하게 또 주무셔야지. 또 씻고 맛있는 것 좀 드시면서 편안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꿈도 잘 꾸시길 바랍니다. 뭐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생겨날 것 같고 그동안 우리 삼성전자가 참 찬밥이었어. 찬밥이었고 주가도 참 지지부진했고 하필이면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 내리막 꽂아가지고 여러 가지 횡보를 해왔는데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당장은 이렇게 막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냥 끈기 있게 가는 거다. 끈기 있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요즘 핫하죠. 근데 핫한데 이게 뭐 계속 2차 전지가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슈팅을 할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수급이 좀 몰려가서 그렇지 이제 수급이 또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점에 물리기보다는 남들 관심 없고 무관심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욕하고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주식을 사냐, 비아냥거리고 상당히 좀 음?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가 저는 항상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불나방처럼 막 활활 타오를 때는 그때는 잠시 좀 탈출을 하든지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장기적인 남북을 투자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패턴을 잘 보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의 방법, 뭐 정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의 투자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잘 열리죠. 다시 또 열리기 시작할 건데 하여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1,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 발표에 이제 투자자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제 실적 발표 나옵니다. 미국의 은행권을 둘러싼 이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여전합니다. 불확실성 여전하고 있고, 미국의 고용 호조에 연방준비제도 FED의 그 긴축을 유지할지 이런 이목이 쏠립니다. 이목이 쏠린다.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2380에서 2530까지도 제시하더라고요. 일단은 한국거래소에 보면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 리스크가 이제 진화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2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나스닥 100 지수도 지난해 12월 28일 저점 대비 벌써 20%나 반등을 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강세장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세장으로 진입한 것 같다. 국내 증시는 오는 7일이죠. 7일 날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1, 4분기 실적 시즌이 열립니다. 삼성은 메모리 부분의 실적 악화, 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큰 폭의 이익 감소는 기정사실화됐어요. 삼성전자는 뭔가 이렇게 큰 폭의 그런 실적 하락, 영업이익 충격 이런 게 와야지 주가가 오르더라고. 뭐 영업이익이 좋고 큰 돈 벌었다 하면은 그때 주가 빠지는 거야. 거꾸로 갑니다.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투자 축소하고 감산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은 주가는 향후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4월 첫째 주는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이벤트가 많은 기간인데 한국의 3월 수출입 동향, 그 미국 3월 고용보고서 등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은행권 위기와 관련해서는 당면한 그 재료가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섰고 그 가운데 위기 확산 여부는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서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일단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집중될 것 같다. 뭐에? 실적에, 실적 발표에 뭔가 관심이 가지 않겠나. 포커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줄 것 같아요. 이 3월에 2차전지 분열의 수급 쏠림에 대응해서 투자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큰데 과거 경험상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국민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많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호황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이 한 3개월 이상 가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3개월 이상 잘 안 가요. 한두 달 정도 갔다가 꺾입니다.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겠냐? 이 수급이 다시 또 반도체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지난달 31일 보니까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PC 결과에 이어서 오는 7일로 예정된 3월 고용지표 결과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고 있고 상반기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정을 앞두고요.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를 높일 것이라는 진단도 있어요. 특히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감소해서 연준의 통화긴축 행보에 대한 시장 경계심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불안 심리 속에서 그에 반응하는 증시 체력은 견고한 게 최근 특징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물가를 향해서 돌을 튕기면 퍼져나가는 물결이 점점점 사라지듯이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그 은행권 불안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 이 과민한 시장 반응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권 등 핵심 문제에 대응하고 이 발생 환경이 달라지면 증시는 안정을 되찾고 상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 상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환경을 두고 계속 고민한다면 증시는 한 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도 있네요. 보니까 증권사 중에. 일단은 이벤트는 3월 14일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7일날 실적 발표 쇼킹할 거다. 쇼킹. 실적 쇼킹 한번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토요일 날은 우리가 좋았어요. 미국장. 다우지도 한 1.16%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도 한 1.74%, 거의 우상향이죠. S&P도 1.44% 올랐습니다. 유럽도 소폭 상승했는데,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결국 3,200 뚫었죠. 야, 저도 3,2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데, 살짝 뚫었습니다. 3,230.86. 거의 우상향이에요. 지금 보니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환율은 어떠냐? 환율은 그 미국 달러는 1,310원, 뭐 11.5원이나 급등했어요. 환율 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환율이 오르고 있고 달러 일본은 132.77엔, 그리고 유가는 75.67달러 좀 올랐는데 내가 볼 때 환율은 한 1,300원대가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3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또 너무 올라도 문제고. 일본 연화는 986.48원, 유로화는 1420.17, 중국 이하나 190.57원입니다. 휘발유 1595.07, 소폭 상승했고요. 국제금값 1982.6달러, 소폭 하락을 했고, 국내는 83,062.04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는 3.4730이네요. 쫙 깎이네. 지금 보니까 선물 지금 10년물 금리가 좀 안 깎였습니다. 3.5대에서 놀더니 훅 껴가지고 그래서 3.4대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현물하고 비슷하게 많이 올랐어요. 다우도 1.47% 올랐고 S&P 1.48, 나스닥 1.7, 그리고 러셀도 2.57%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S&P는 4,000 돌파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13,000 돌파했다는 겁니다. 독일도 0.82, 프랑스 0.89, 영국 0.28, 유로 0.87, 이탈리아 0.53.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비실비실 됐는데 이제는 만만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봅니다. 내일 한 65,000원 선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좀 강한 반등과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쁠 것도 없어. 이제는 한번 올라갈 쯤 되지 않았냐. 이제는 올라갈 쯤 되지 않았냐. 1월 27일 날 그때 65,000원 찍었으니까 충분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갭 차이로 인해서 우선주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받고 있어.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땐 지금 우선주가 최소한 58,000원대는 왔었어야 돼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미달이야, 미달. 응? 4,000원 정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선주가 조금 약간 부진할 겁니다. 지금 메인들이 관심이 우선주보다는 본주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어요. 내일 우선주도 한 1% 내외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주가 예측이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예측보다는 그냥 큰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 방향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뚜벅이처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